지금 여러분께서는 유감독의 문화극장을 구독하고 계십니다. 무인도. 전화 소화기를 들었다. 집 전화로 전화를 하는 것도 참 오래간만이다 하면서 번호 버튼의 검지를 가져가다가 나는 멈칫했다. 이럴 수가. 나는 A의 전화번호를 모르고 있었다. 수십 년 동안 거의 매일 통화를 했던 A가 아니었던가. 식구들이 직장으로 학교로 가고 집이 조용해지면 우리는 늘 전화기부터 붙들곤 했다. 해야 할 이야기들은 무궁무진했다. 남편과의 문제일 때도 있었고 아이들 교육 문제일 때도 있었고 생활정보는 물론 위로를 받고 싶어서일 때도 있었다. 1시간가량 가까이 떠들고 소화기를 내릴 때면 우리는 말했다. 못한 이야기는 만나서 마저 해. 아이들이 자라나고 남편의 지위도 달라지고 전화기는 세련되어 갔지만 전화선을 통해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건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들의 통화 방식에 변화가 생긴 건 핸드폰이 등장한 후였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게 되었고 문자나 영상까지 동원하여 더욱 다양하고 입체적이고 풍성해졌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나는 A의 전화번호를 모르고 있었다. A의 전화번호는 내가 아니라 내 핸드폰이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은 낮에 헤어진 A의 차에 있다. 시어머니가 있는 요양원에 같이 가달라고 해서 A의 차를 타고 다녀왔던 길이었다. 연일 36도가 넘는 유례 없는 더위에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었지만 더위를 느꼈다. 차창 밖으로 보였던 작물들도 뜨거운 태양볕을 이기지 못하고 누렇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요양원에서는 폭염 때문에 환자들 산책도 금지시켜 환자들은 오직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 때문인지 A의 어머니는 치매가 더 심해져서 A도 알아보지 못했다. 돌아오는 내내 A는 우울해했다. 기분 전환을 시켜주려고 핸드폰을 꺼내 음악을 찾아 들려주었지만 얼마 있지 않아 배터리가 다 되었다. 충전잭에 꽂아두고 나는 깜빡 졸다 집 앞에 와서야 눈을 떴다. 핸드백은 잊지 않고 챙겨 들었지만 핸드폰은 두고 내렸다. 오자마자 땀을 뻘뻘 흘리며 저녁 준비를 했다. 더위에 입맛 잃은 남편의 반찬 투정을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고 고3 아들 모의고사 성적표에 한바탕 잔소리 늘어놓고 우잉우잉 날개소리 내며 돌아가는 선풍기 앞에 앉아 텔레비전에서 연인들의 사랑 싸움을 보면서도 왠지 세상이 조용해진 느낌이 들었다. 까닭없는 불안감의 이유를 찾던 그때야 내 손에 핸드폰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A의 집을 찾아가려 즉시 현관으로 나갔지만 신을 신지 못했다. 충격적이게도 나는 A의 집도 알지 못했다. 사는 동네도 아파트 이름도 알고 있었다. 얼마 전 이사한 A의 집에서 놀다 온 적도 있었다. 하지만 동호수는 핸드폰만이 알고 있었다. 숫자 하나만 달라도 전혀 다른 집이 되는 그곳을 이 더위에 찾아 헤매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자신의 차에 내 핸드폰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A는 자신의 핸드폰에 기록된 내 주소를 찾아 이미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원래 운전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A였다. 근래에는 폭염이 무서워 더욱 외출을 피한다고 했다. 핸드폰이 발견되려면 A가 차를 운전할 일이 생겨야 하고 차를 탄 후에는 충전잭 쪽을 봐야 했다. 그 확률이 모두 만족될 날이 얼마나 될까? 하루, 이틀, 어쩌면 훨씬 더 뒷날이 될 수도 있었다. 대신 A는 시어머니 때문에 속상한 마음을 위로받으려 이미 내게 여러 차례 전화를 했을 것이다. 차 안에서 혼자 울었을 핸드폰을 생각하니 아기 혼자 재워두고 굴 따러 간 섬집 엄마의 심정처럼 조급하고 초조했다. 어떻게 하면 A에게 연락할 수 있을까? B가 떠올랐다. B는 틀림없이 A의 전화번호를 알 것이다. 그러나 나는 또다시 절망해야만 했다. 내 머릿속에는 B의 번호도 없었다. B를 아는 C, C를 아는 D, E, F 모두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모두 내가 아니라 내 핸드폰의 지인들이었다.
핸드폰 없는 나는 실체가 사라진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허상이었다. 세상으로 돌아오려면 내 핸드폰에 담겨있던 정보들을 찾아내야만 했다. 다행히 나는 이틀 후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내일 아침이면 핸드폰은 알람을 울려 그 약속을 깨우쳐 주었겠지만 이제 모두 나 스스로 해야 했다. 시간도 알고 있었고 만남의 장소는 자주 가던 곳이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유효한지는 알 수 없었다. 날씨가 너무 더우면 미루자고 했기 때문이다. 즉각적이고 빠른 연락이 가능한 핸드폰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시간 전까지도 약속이 바뀔 수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군살 하나도 없이 날씬한 여자가 서서 내일은 39도까지 치솟고 당분간 폭염이 계속될 거니 외출을 자제하라고 낭낭하게 말했다. 내 핸드폰에 이미 취소나 연기한다는 메시지가 들어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시간은 멈춰버렸다. 오래전 겨울, 친구와 영화관에서 만나기로 한 적이 있다. 그날은 아침부터 눈이 펑펑 쏟아졌고 나는 감기 증상으로 몸 상태가 좋지 못했다. 좋은 컨디션으로 만나고 싶어 약을 먹고 잠깐 눈을 붙였다. 그런데 너무 깊이 잠이 들어 눈을 떴을 때는 창밖에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있었다. 시계가 약속 시간이 막 지나고 있는 걸 보았을 때 나는 기절할 듯 놀라 허겁지겁 몸단장하고 달려나갔다. 길에는 발목까지 빠질 만큼 눈이 쌓여 있었다. 간신히 택시를 잡아 탈 때쯤 그친 듯 하던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애가 바짝바짝 탔다. 커피숍 같은 실내가 아니라 영화관 앞에서 만나기로 한 걸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 영화는 이미 끝나가고 있을 시간인데 이 눈 속에 친구는 나를 얼마나 기다렸을까. 올지 안 올지도 모를 막연한 기다림에 지쳐 괘씸다 화도 냈겠지. 나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분노하며 돌아섰을지도 모른다. 택시에 내려 영화관으로 향했을 때는 극심한 불안이 두려움으로 바뀌어 가슴이 쿵쿵 뛰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곳에 있었다. 머리에 하얗게 눈을 올려놓고 이미 시간이 지나버린 영화표 2장을 손에 꼭 잡고 그 자리에 발을 동동거리며 서 있었다. 주변의 눈은 그가 밟은 발자국으로 눌리고 밟혀 지저분했지만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눈이었다. 다행이야, 아무 일 없어서. 그게 나를 본 그의 첫마디였다. 눈길에 혹시 사고라도 났나 걱정했지만 알아볼 방법이 없어 마냥 기다렸다고 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나는 그의 품속으로 뛰어들어갔고 싸늘하게 식은 품속에 안겨 그를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지금 나의 남편이다. 그러나 남편은 그때가 아니다. 남편은 잠시도 기다리지 못한다. 조금만 늦으면 핸드폰이 불이 난다. 어디쯤 와 있어? 왜 연락을 안 해? 늦으면 전화를 줘야지. 그날 남편과 나는 막막했고 서로의 상황을 알 수 없어 애가 탔지만 시간은 흘렀다. 하지만 지금 나의 시간은 멈췄고 소리도 사라졌다. 나의 핸드폰에서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것이지만 나는 그 속에 끼지 못한다. 나는 세상에 속할 자격을 잃어버렸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유감독의 문화극장을 구독하고 계십니다. 유감독의 문화극장에서는 새로운 코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참여 코너입니다. 오늘을 소중하게 살아보는 힐링 편지, 미리 쓰는 유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해야 할 것을 용서하지 못하며 스스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고 살아갑니다. 미리 쓰는 유서는 시한부 삶이라는 설정하에 인생을 살아보면 스스로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미리 쓰는 유서는 자신에게 보내는 힐링 편지입니다. 아래 메일로 내용과 나이, 사는 곳 정도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당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